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이튼과 브렌트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8위의 브라이튼입니다. 결국 첼시에게 패배를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이 깨졌습니다. 상대가 퇴장을 당했지만 두 줄 수비 이후에 역습을 돌파하지 못한 것이 패인인데요. 문제는 적어도 브렌트포드가 촘촘한 수비를 바탕으로 중원에서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은 아스날전에서 보여주었던 점입니다. 오픈 플레이에서는 수비진의 느린 민첩성이 세트피스에서는 덩크의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정자는 웹스터, 웰백, 엔시소, 에스투피난, 머치, 파티, 다후드, 덩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2의 브렌트포드입니다. 브렌트포드가 할 수 있는 공격적인 플레이는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오픈 플레이와 세트피스에서 모두 골이 터지는 모습인데요. 위사와 은베모도 역습 상황에서는 브라이튼의 미드필더와 수비의 느린 기동성을 공략할 만한 퍼포먼스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홈보다는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진다고 쳐도 올 시즌 8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2승 1무로 좋습니다. 결정자는 토니, 다실바, 담스고르, 헨리, 포터, 쉐이데, 히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브렌트포드가 촘촘한 수비로 브라이튼같이 후방에서의 전진을 중시하는 팀들을 잘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브라이튼이 수비에서는 세트피스와 오픈 플레이에서 모두 난조를 보일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브렌트포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고요. 브렌트포드가 이겨도 이상하지는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풀럼과 노팅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4위의 풀럼입니다. 여전히 넘버 9의 부진이 있긴 합니다. 다만 울브스와 리버풀을 상대로 난타전을 벌이는 등 화력이 요즘에는 꽤 괜찮은 모습인데 트랜지션의 속도를 높인 것이 리버풀도 고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팅엄이 올 시즌에는 4백을 바탕으로 제법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내려앉는 상대보다는 득점력을 투사하기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 트라우레, 디오프, 무니즈, 벤다, 프란코이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5위의 노팅엄입니다. 노팅엄도 상당히 공격적으로는 괜찮은 모습입니다. 일단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도 빌라도 2대0으로 잡아내는 등 나름의 성과가 있죠. 다만 연계 능력이 필요한 좌측의 섬세함이 부족한 엘랑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공격력 기복이 심하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정작 팀의 에이스인 화이트는 우측에서 고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4백으로 전환하면서 생긴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결정자는 펠리페, 아위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이 올 시즌에는 4백으로 꽤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풀럼이 트랜지션 속도를 높여서 플레이를 하는데 노팅엄이 공격적으로 나선다면 되려 풀럼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죠. 물론 풀럼도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고 올라가는 편이나 노팅엄은 엘랑가와 화이트의 위치 문제로 인해서 공격력 기복이 조금은 있습니다. 풀럼의 승리와 2.5오버를 추천해보는 매치입니다. 다음은 셰필드와 리버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22의 셰필드입니다. 공격이나 수비나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맥버니의 퇴장으로 인해서 전방에 구멍이 뚫려버렸고 수비적으로는 더티함을 무기로 상대의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지만 내주는 공간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것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의외로 PL에서 리버풀과 치른 경기에서 3골 이상의 실점을 내준 적은 한 번도 없긴 했죠. 결정자는 바샴, 제비손, 쿨리발리, 에간, 브루스터, 노링턴 데이비스, 맥버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2위의 리버풀입니다. 지난 경기는 안필드에서 보여준 경기 중 최악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일단 공격이 끊긴 상황에서 맞는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냈던 상황인데 생각보다 올 시즌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높은 편이라 셰필드도 나름대로 한 골 정도나마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후반에 교체로 경기 분위기를 바꾸면서 승점 3점을 기어이 가져온 것과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방향으로 때린 선수들의 개인기량은 제법 좋았습니다. 결정자는 티아고, 로버트슨, 바스티치, 조타, 알리송, 마팁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지 못한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기를 바꾸는 모습과 결정력은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높다는 점과 함께 셰필드가 생각보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실점 통제가 된다는 점에서 리버풀이 압승을 거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리버풀이 승리를 할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본머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2위의 팰리스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득점력을 상승세로 올리는 것은 실패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호지슨의 황태자로 거듭난 에제가 이번 경기에서도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본머스의 강한 전방 압박에 묶여버리면서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라면 노장 아예우가 공을 운반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정자는 사키, 퍼거슨,
핸더슨, 두쿨의 에제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16위의 본머스입니다. 실점 커버에 있어서는 본머스도 높은 압박 라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빌라나 뉴캐슬을 상대로도 1승 1무를 기록하는 등 화력을 바탕으로 제법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이죠. 팰리스의 수비진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기동력이 전반적으로 느린 편이라 클로이베르트 같은 선수들이 기동력에서 앞서면서 상대를 공략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프레드릭스, 마르콘데스, 아담스, 스콧, 아론스, 켈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스의 최근 공격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공격에서의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도 부상 중입니다. 본머스의 화력이 뉴캐슬과 빌라를 상대로도 통하는 등 페이스가 만만치 않은데 본머스의 실점 먹재 능력을 의문으로 본다면 2.5오버도 유력한 후보가 될 것입니다. 본머스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톤 빌라와 맨시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4위의 아스톤 빌라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압도적인 화력으로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맨시티를 상대로는 결국 체급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꽤 잦았는데 당장 마지막으로 맨시티를 홈에서 이긴 것은 10년 전인 2013년의 일입니다. 그나마 지는 경우에도 왓킨스나 베일리 같은 선수들의 기동력과 역습으로 득점력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이 없긴 했습니다. 결장자는 부엔디아, 밍스, 트라오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3위의 맨시티입니다. 첼시, 리버풀, 토트넘과 비기면서 우승 경쟁에 상당히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물론 홀란드를 필두로 한 득점력이 문제라고 보긴 어려운데 결국 역습 상황에서의 난조와 전반적인 페이스 저하가 찾아오는 중이죠. 지난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역습 상황에서 펩 감독이 실점을 직감한 듯 무릎을 꿇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역습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결장자는 스테픈, 누네스, 데브라이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 빌라가 강하다고는 해도 체급에서 맨시티가 밀어붙이면서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후반전의 페이스 저하와 역습 상황에서의 난조 등 맨시티가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는 수비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입니다. 3.5오버로 잡고 타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유와 첼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7위의 맨유입니다. 지난 경기는 1대0으로 석패한 것이 기적이었을 정도인데요. 리그에서 승점을 쌓는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에 가려진 문제가 한 번에 터져나왔습니다. 90분 내내 상대의 공세를 막아나는 것에 그쳤고 유효 슈팅은 하나밖에 기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경기장 내에서 선수와 감독이 충돌하거나 팀 레전드도 경기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남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장자는 산초, 리산드로, 말라시아, 카세미로, 에릭센, 에반스, 마운트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11위의 첼시입니다. 최근에는 실바도 흔들리면서 수비가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미드필더를 장악하는 플레이나 갤러거의 퇴장 이후로는 간결하게 나가는 역습도 모두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화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첼시가 템백을 상대하는 것은 어려워하더라도 라인을 높이는 팀은 제법 잘 사냥하기도 했습니다. 결장자는 7회, 축구 에메카, 은쿤쿠, 구스토 베티넬리, 찰로바, 포파나, 갤러거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수비적으로 불안감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화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맨유의 중앙 빌드업과 리그 내에서의 활약은 최악 수준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갤러거가 퇴장당하기 전 미드필드를 장악하려는 모습은 제법 괜찮았는데 이 상황이라면 맨유의 빌드업은 상당히 답답해집니다. 첼시가 유리할 듯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